지금도 그날을 잊지 못하죠. 하얀 드레스보다 아버지의 고개 숙인 모습이 더 선명하더라고요. 그 구부러진 등뼈, 양 어깨가 살며시 내려앉은 모양이 사진보다 또렷했죠. 결혼식장 안은 축가 대신 수군거림이 마치 벌레들이 우글거리듯 그 말들이 떠다니더라고요. 저 신랑 20살 많대. 그 말이 내 등을 찔렀답니다. 저런 결혼이 오래 가겠어? 누군가의 목소리가 끝없이 들렸죠. 척추 한마디 한마디를 따라 냉기가 스며들었더라고요. 마치 누군가 내 몸을 조르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죠. 정확히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는 뜻이었답니다. 가슴이 철폐된 방처럼 답답했어요. 커튼 뒤로 숨고 싶었죠. 그 중복된 레이스 너머 어두운 곳으로 파고들고 싶었어요. 마치 세상이 안 보이면 내가 없을 것 같았더라고요. 그때 아버지의 손이 내 어깨를 눌렀어요. 그 손의 무게가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죠. 마치 세상 전체를 짊어지고 있는 손처럼 말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 그 목소리엔 철 냄새가 났답니다. 살 냄새보다 오래 다른 금속의 그런 냄새였어요. 쇠파이프 같은 단단한 체념이었죠. 저항도 없었고 예쁜 말도 없었더라고요. 운명을 받아들인 그런 목소리였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목이 메어 있었거든요. 입을 벌렸다가도 다치더라고요. 아버지의 손이 더 깊게 눌렀어요.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식탁 위 물잔을 흔들 뿐이었죠. 그 웃음은 신경을 하나씩 끊어내는 소리 같았어요. 그날따라 공기도 눅눅했더라고요. 에어컨이 돌아가는데도 등줄기엔 식은땀이 흘렀어요. 차가운 바람이 피부를 스칠 때마다 온몸이 소름 돋았답니다. 드레스의 얇은 천도 그 추위를 막지 못했어요. 신랑은 조용했죠. 검은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를 더 낯설게 만들었더라고요. 단정한 구두, 정돈된 머리,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어요. 죽은 듯한 고요함이 아니었죠. 뭔가를 견디고 있는 그런 고요함이었어요. 그 눈빛에 이상하게 숨이 걸렸답니다. 세상 물정 모른다. 그 말이 계속 들렸죠. 하지만 그 고요함 안엔 묘한 슬픔이 있었어요. 긴 침묵이 깔려있는 깊은 우물 같은 그런 슬픔이었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떠난 뒤 남은 건 국화꽃 냄새뿐이었죠. 그 냄새가 병실 냄새랑 닮았어요. 아, 정확히는 병실의 국화꽃 냄새였더라고요. 죽음을 추모하는 그 향기였답니다. 결혼과 죽음이 같은 냄새를 풍긴다는 게 얼마나 기괴한지 그때 알았어요. 어머니의 투석실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죠. 하얀 침대 위에 계신 어머니, 그 옆에 붉은 주머니 그 안에서 엄마의 피가 기계를 통해 돌고 있었죠. 맑아진 피가 다시 돌아가고 탁해진 피가 빨려나가고 그 반복이더라고요. 생명도 아니고 죽음도 아닌 그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었답니다. 이 결혼으로 엄마가 나을까? 그 생각에 눈물이 목에 걸렸어요. 마치 누군가 내 목을 조르는 것처럼 목을 넘어 가슴까지 내려가는 그 뜨거운 감각이었죠. 하지만 울면 아버지가 무너질까봐 참았죠. 아버지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답니다. 식장에서 나오는 길, 하늘이 이상하게 붉었어요. 노을이 아니라 불길 같았죠. 마치 세상이 타고 있는데 나만 몰랐던 건 아닐까 하더라고요. 하늘의 붉음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어요. 차 안엔 아무 말도 없었죠. 엔진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그 일정한 굉음이 오히려 더 시끄러웠답니다. 아버지의 손등엔 굳은 살이 하얗게 일었어요. 그 손등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을까 생각했죠. 그 손이 핸들을 잡을 때마다 내 심장도 같이 덜컥거렸더라고요. 마치 아버지의 손 위에
내 심장이 올려져 있는 것처럼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이 결혼을 원하지 않으셨답니다. 그저 살아야 했던 거죠. 어머니가 병들었고 투석실이 필요했고 누군가는 감당해야 했지요. 그래서 나를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살아야 했어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아버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런 것 같았답니다. 신혼집은 낡은 빌라였어요. 벽지는 군데군데 색이 바랬죠. 창문 틈새로는 바람이 새어 들어왔어요. 천장 모서리엔 이미 누런 곰팡이가 얼룩져 있었어요. 그곳이 내 인생의 무덤이 될 것만 같았죠. 신랑은 조용했답니다.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 침묵이 벽에 번졌죠. 방 전체를 뒤덮었더라고요. 마치 벽이 생각을 흡수하는 것 같았어요.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더욱 홀로였답니다. 식탁 위엔 하얀 컵 하나, 그 안엔 미지근한 물이 남아 있었어요. 누가 마신 건지 모를 물이었죠. 누가 놓아둔 건지 모를 컵이었더라고요. 마치 오래된 기다림 같았어요. 누군가가 돌아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답니다. 나는 드레스를 벗으며 생각했어요. 이건 계약이지 결혼이 아니야. 몸을 움직이는 각 순간마다 흰 천이 내 피부를 스쳤죠. 얼마나 많은 바느질이 내 몸을 감싸고 있었는지 그때 알았더라고요. 마치 내가 봉인된 선물처럼요. 거울 속 내 얼굴을 봤어요. 눈가엔 화장이 번져 있었답니다. 마스카라가 검게 흘러내리고 아이섀도가 흐릿해져 있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흐릿한 건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더라고요. 거울 속에 그 여자가 나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때 방문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렸죠. 낮고 묘하게 떨리는 소리였어요. 마치 누군가를 깨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목소리더라고요. 힘드시죠? 그 두 글자만 들려왔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 말이 이어졌답니다. 순간 가슴이 묘하게 흔들렸어요. 그 말이 너무 다정해서 오히려 낯설었거든요. 누군가 내 마음을 읽었다는 게 이렇게 두려울 줄 몰랐죠. 그의 눈빛이 잠시 내 쪽으로 향했어요. 깜빡이는 순간만큼 짧았지만 그 시선이 내 전부를 관통하는 것 같았죠. 빛이 비스듬히 들어왔답니다. 창밖에서 스며드는 그 빛이 그의 얼굴을 반으로 나누고 있었어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그 경계에서 그의 눈이 반짝였죠. 그 눈빛엔 미안함이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게 숨어 있었죠. 나와 같은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그런 감정이었답니다. 달빛이 창문을 스쳤어요. 밤이 완전히 내려앉으면서 그 은백색의 빛이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왔죠. 그 빛이 내 손등을 덮었더라고요. 묘하게 따뜻했어요. 햇빛도 아니고 등불도 아닌 그 달빛이 주는 감촉이 이렇게 부드러울 줄 몰랐어요. 나는 그 순간 이 결혼이 단순한 거래가 아닐 수도 있겠다고 어렴풋이 느꼈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았죠. 하지만 그 미지근한 물처럼, 그 달빛처럼 뭔가가 천천히 데워지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이 결혼이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둘을 살려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새벽 공기가 묘하게 차가웠어요. 눈을 뜨자마자 느꼈죠. 오늘 공기는 낯설기만 하더라고요. 창문 틈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흐릿하게 들어왔어요. 바람이 살짝 불었는데 커튼이 느리게 흔들리다가 멈추곤 했죠. 그 안쪽 어둠에서 그가 서 있었답니다. 검은 셔츠, 단정한 어깨, 움직이지 않는 듯 고요한 자세.
손끝만 자꾸만 떨리고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지도 않는데 말이었죠. 일어나셨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더라고요. 낯선 집의 공기처럼 차갑고 무겁고 끝이 없는 톤이었죠. 내 잠이 잘 안 와서요. 내 목소리도 모르게 떨렸어요. 결혼 첫날 밤, 이런 대화라니 하면서 말입니다. 그가 잠시 나를 바라봤죠. 그 눈빛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어요. 마치 나를 꿰뚫어 보는 것 같은 그런 차가운 시선이더라고요. 힘드시죠?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따뜻했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켠이 꺼림칙했어요. 그 따뜻함이 어딘가 계산된 듯 느껴졌거든요. 마치 누군가 연기하듯이 말입니다. 아버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 말에 순간 심장이 멎었죠. 내 숨이 한 박자 늦어지는 걸 느껴요. 그의 눈빛이 살짝 웃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입만 웃고 눈은 안 웃고 있었죠. 그 불일치가 내 등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아세요? 내가 묻자 그는 미소만 지었어요.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그런 부드러운 움직임이더라고요. 공장 쪽 일이니까요. 오래전부터 알죠. 공장. 그 단어가 귓속에서 탁 걸렸답니다. 아버지가 밤샘 후 돌아올 때마다 중얼거리던 그 단어. 두려움 가득한 목소리로 엄마와 속닥였던 그 단어. 나는 잘 모르는 척하면서도 알았어요. 나는 애써 웃었죠. 그럼 아버지와 아는 사이셨네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20살 때부터요. 그때부터요? 그 말이 자꾸만 맴돌더라고요. 그때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마치 무덤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음성이었죠. 무슨 일 말씀인가요? 내가 묻자 그가 내 눈을 바라봤답니다. 그 시선이 너무 차가웠어요. 살얼음 같은 느낌이었죠. 마치 날카로운 바늘이 피부를 스치는 것 같았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그날로 끝났죠. 그 말이 공기 속에 멈췄어요. 말이 끝났는데도 자꾸만 떠다니는 것 같았죠. 그게 무슨 내가 말을 잇기도 전에더라고요. 그가 웃었답니다. 그 웃음이 더 무서웠어요. 미소인데 눈이 웃질 않았거든요. 냄새가 났어요. 철 냄새, 기름 냄새, 그리고 묘한 피 냄새. 그건 아버지의 공장 냄새였죠. 내 코끝에 묻어나던 아버지가 돌아올 때 풍기던 그 냄새. 밤마다 옷을 빨아내면서도 빼지 못했던 냄새. 그 냄새가 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혹시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이에요? 그가 잠시 침묵했더라고요. 그 침묵이 대답 같았답니다. 이랬죠. 그날 동생도 같이 있었어요. 그 말에 내 손끝이 덜덜 떨렸죠. 마치 전기에 감전되는 것처럼요. 그 사고로 그가 내 말을 잘랐어요. 동생은 아직 병원에 있습니다. 그 말 한 줄이 나를 무너뜨렸더라고요. 병원. 그곳이 어머니를 괴롭히던 투석실과 같은 냄새가 났죠. 그게 너무 안 됐네요. 내 말이 허공에 부딪혔답니다. 그는 잠시 날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의 시선이 마치 해부용 메스 같았어요. 나를 한층 한층 벗겨내는 것 같았죠. 안 됐다. 그 말 정말 쉽게 하시네요. 그 말투엔 미묘한 비수가 있었어요. 마치 가슴팍에 숨겨둔 칼을 천천히 빼내는 것 같았죠. 나는 할 말을 잃었더라고요. 그 사고 아직도 냄새가 나요.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철과 피가 섞인 냄새요. 아직도 그 냄새가 제 손에 남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답니다. 아니, 정확히는 흔들리는 척했어요. 그의 시선이 내 손으로 떨어졌죠. 순간 숨이 막혔어요. 제 손을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했더라고요. 나는 커피포트를 켰어요. 물 끓는 소리라도 나야
이 침묵이 깨질 것 같았죠. 뭔가 말을 해야만 할 것 같은 공기감이 답답했답니다. 죄송해요.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가 고개를 천천히 돌렸죠. 눈만 나를 따라왔어요. 몰라서 다행이죠. 그 한마디가 물속 돌멩이처럼 가라앉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물었죠. 그날 그 공장, 당신 아버지가 서명한 날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칼처럼 꽂혔죠. 내 손에 들린 컵이 덜컥 떨어졌어요. 물방울이 바닥을 튀겼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마치 내 세상이 깨지는 소리 같았어요. 당신 그걸 어떻게 해? 그가 나를 똑바로 봤죠. 그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때 사고 기록에 있었죠. 서명자의 이름. 그의 목소리가 무덤에서 올라오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 이름 잊을 수가 없어서요.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더라고요. 마치 땅이 꺼지는 것 같았죠.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답니다. 그 사고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가 눈을 내리깔았어요. 마치 기도하는 사람처럼요. 그때 사람들은 다들 도망쳤죠. 하지만 저는 남았습니다. 그 말 한 줄이 방 안 전체를 압도했어요. 왜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그가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가 정말 무서웠어요. 복수를 해야 하니까요.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답니다. 그의 말이 메아리처럼 퍼졌어요. 복수? 그 단어가 귓속에서 울렸죠. 계속 울렸어요. 마치 종소리처럼 멈추지 않고요.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가 다시 조용히 숨을 들이켰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복수를 하면 시원할 줄 알았는데 당신을 보고 나니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이 너무 이상했더라고요. 눈빛은 차가운데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마치 불과 얼음이 같은 신체에 있는 것처럼요. 그 온도 차에 몸이 떨렸답니다. 당신 왜 그런 눈으로 봐요? 내 말에 그는 미소만 지었죠. 그 미소가 깊어졌어요. 왜냐면 당신이 날 닮았거든요. 그 한마디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내 몸이 경직됐죠. 그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깊어지기만 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답니다.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하든 미워하든 결국 나를 무너뜨리려는 사람이라는 걸. 그 깨달음이 새벽 공기보다 더 차갑게 내 몸을 적셔갔어요. 그리고 나는 이미 그의 손 안에 갇혀 있었답니다. 그날 이후 그 사람의 말이 자꾸만 맴돌았어요. 복수를 해야 하니까요.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꺼지질 않았죠.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의 공기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냄새가 달랐어요. 철, 먼지, 기름마치 공장 같은 냄새가 밤새 떠돌았더라고요. 창문을 닫았는데도 냄새가 빠져나가지 않았죠. 그 냄새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그때 사고는 어쩔 수 없었다. 사람 하나 살리려다. 그 말, 이제야 뜻이 보였답니다. 그 사고, 정말 어쩔 수 없던 일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생을 짓밟은 선택이었을까? 남편의 방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그 안에서 서류 가방을 열고 무언가를 보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니 내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있었어요. 결혼 계약서 정은아. 내 이름 위에 서명한 사람은 아버지였어요. 그 밑에 남편의 서명이 차갑게 박혀 있었죠.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죠. 그게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다는 걸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이 결혼은 거래였구나. 눈물이 나왔지만 울 수도 없었어요. 그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킬까봐 입술을 깨물었답니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렸어요. 그가 서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눈빛은 또렷했죠. 언제부터 보고 있었습니까?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가 한 걸음 다가왔죠. 이건 당신이 알아야 할 때가 온 겁니다. 그 말이 묘하게 슬펐더라고요. 왜요? 왜 하필 나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 아버지 공장에서 내 동생이 죽었습니다. 공기가 멈췄죠. 그날 기계가 폭발했죠. 그의 목소리가 한마디씩 박혔어요. 동생은 그 밑에 깔렸습니다. 그때 당신 아버지는 보고도 모른 척 했어요. 숨이 막혔어요. 귀가 멍해졌죠.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 목소리도 나 자신을 속이고 있었더라고요. 그가 내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그가 내민 서류 한 장, 산업재해 합의서, 그 아래 아버지의 이름과 붉은 도장. 날짜는 1999년이었어요. 내가 아직 6살이던 해였죠. 그의 아버지는 나에게 첫 손목시계를 사주셨어요. 은하야, 내가 커서 좋은 사람 만나야 한다. 그 말이 떠오르자 세상이 기울었더라고요. 그 좋은 사람이 아버지의 죄를 묻기 위해 날 데려간 남자라니. 숨이 막혀서 울음이 터졌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 사고로 동생은 신장이 망가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절망처럼 흘러내렸답니다. 투석 없인 살 수 없어요.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을 택했습니다. 당신의 결혼금으로 동생이 살았거든요. 그 말에 내 세상이 무너졌어요.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죠. 바닥이 차갑게 스며들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그럼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복수였나요? 그가 잠시 침묵했어요. 눈빛이 흔들렸죠.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말을 멈췄어요. 그 다음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그 침묵이 더욱 잔인했어요. 사랑인지 죄책감인지 구분이 안 됐죠. 그의 얼굴이 흐릿하게 흔들렸답니다. 눈물이 자꾸 떨어졌어요. 바닥이 번들거렸죠. 그 위로 내 그림자가 일그러졌어요. 당신은 몰라요. 내가 말했어요. 나는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그 죄의 그림자였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라도 알게 되었다면 그게 벌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 차가우면서도 따뜻했죠.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흘렀어요. 그 빛이 벽을 타고 번졌어요. 눈물 위에 닿으니 금이 난 유리처럼 반짝였더라고요. 그때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하야, 사람은 사랑보다 용서를 먼저 배워야 해. 그 말이 귓속에 스며들었죠. 하지만 나는 아직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도, 그도, 그리고 나 자신도. 그날 밤 내 안에서 뭔가 조용히 부서졌답니다. 문을 열자마자 공장 냄새가 확 밀려왔어요. 기름, 쇠, 먼지, 그리고 오래된 피 냄새. 숨이 막혔죠.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안에 있었어요. 쇠파이프를 들고 무언가를 고치고 있었죠. 그 손끝이 떨리고 있었더라고요. 아버지. 내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갈라졌어요. 그가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답니다. 은하야? 웬일이냐, 이 시간에.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한 미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더 이상 아버지로 보이지 않았죠. 이 서류 진짜예요? 내가 던진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바람에 흩어진 글자들, 산업재해 합의서. 아버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죠. 그걸 어디서?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내가 외쳤답니다. 정말 아버지가 한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알고도 모른 척 했어요? 공장 안에 기계음이 멎었어요. 철판이 떨어지는 소리가 쾅 하고 울렸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방 전체를 채웠죠. 그 침묵이 100번의 고백보다 커 보였더라고요. 그 남자, 내 남편 그 사람 동생이 그때 죽었다고요. 내 말에 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그럴 리가 하다가 멈췄답니다. 있어요. 그 사람이 보여줬어요. 서류도 도장도 아버지 이름도 있었어요. 공기 중에 철 냄새가 더욱 짙어졌어요. 아버지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죠. 그 손이 나를 향해 오르려다 멈췄어요. 마치 더러운 손을 숨기듯이요. 그 모습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은하야, 그땐 정말 어쩔 수 없었어. 그 말, 또 그 말. 내가 가장 싫어하던 말이었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내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울음처럼 터졌답니다. 누군가는 죽었는데 누군가는 그 죽음 위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내 목소리가 공장 벽에 박혔죠.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손등 위로 기름때가 번져 있었어요. 그 손이 죄처럼 보여서 숨이 막혔더라고요. 은하야, 사람을 살리려면 때로는 살리려면 누구려 아버지? 엄마요? 나요? 아니면 아버지 자신? 그 말에 아버지의 어깨가 굳었답니다. 공기 중에 쇳가루가 빛을 반사했어요. 마치 죄의 먼지가 떠다니는 것 같았죠. 그 입자들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어요. 그 사고로 그 사람 인생이 끝났어요. 그 애는 내 동생처럼. 내가 말을 잇자 아버지의 눈이 떨렸죠. 거짓말이에요. 그럼 왜 숨겼어요? 난 가족을 지키려 한 거야. 아니요, 아버진 죄를 지킨 거예요. 그 말이 터져 나왔더라고요. 기계가 덜컥거리며 멈췄어요. 아버지가 한 발짝 다가왔답니다. 은하야, 나는 그날 왜 사인했어요? 내가 그를 밀쳤어요. 그 손이 내 어깨에서 떨어졌어요. 마치 거부당한 죄인처럼요. 아버지, 내가 본 그 서류, 그 붉은 도장이 뭐였어요? 그건 보상금이었다. 보상금이요? 내가 소리쳤답니다. 그 돈으로 어머니 투석했죠. 침묵이 떨어졌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했죠.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죽은 사람의 돈으로 산 생명. 그것이 우리 가족의 기초였어요. 그럼 내 결혼도 보상이에요? 내 말이 공기 속을 갈랐어요. 나까지 팔아서 죄를 막으신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한 줄기 흘렀죠. 그 눈물, 기름때 위로 번졌더라고요. 은하야, 미안하다. 그땐 정말. 그만요. 그 말 이제 듣기 싫어요. 내 목소리가 터졌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가슴이 쿵쿵 울렸죠. 마치 내 안에 뭔가가 깨지는 소리 같았어요. 나는 그 사람한테 사랑인 줄 알고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복수하러 온 거였어요. 그리고 그 복수의 이유가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눈물과 기름이 섞였죠. 그게 번들거렸더라고요. 은하야, 사람은 때로 죄를 지어야 살 수 있다. 그게 아버지의 답이에요? 그럼 전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기계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철판이 떨어지고 스파크가 번졌죠. 그 불빛이 아버지 얼굴을 비췄답니다. 주름, 기름때, 그리고 죄책감. 그게 다 섞여 있었어요. 마치 한 사람의 인생이 얼굴에 새겨진 것처럼요. 이제 그만두세요, 아버지. 이 공장도, 그 죄도, 이제는 다 멈춰야 해요. 그가 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수십 년의 무게가 걸려 있었죠. 그래,
그럴 때가 됐구나. 아버지는 손에 들고 있던 렌치를 내려놨어요.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며 쨍 소리를 냈더라고요. 그 소리가 끝 같았어요. 공장 불빛이 꺼졌어요. 어둠 속에서 철 냄새만 남았답니다. 그 냄새가 내 코끝을 찔렀어요. 오래된 죄와 새로운 분노가 섞인 냄새. 나는 그 공장을 나왔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잃었어요. 살아있지만 그의 눈빛에서 생이 꺼져가는 걸 봤죠. 그 모습이 자꾸만 자기를 반복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알았답니다. 분노도 사랑처럼 뜨겁다는 걸. 하지만 그 열은 사람을 태워버린다는 걸요. 밤이 깊었어요. 공장에서 돌아온 나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문 앞에 멈췄어요. 불이 꺼진 거실, 그 어둠 속에서 그가 앉아 있었죠. 등만 보였어요. 다녀오셨습니까? 그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묘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죠. 아버지에게 다 들었어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래요, 그분이 뭐라고 하던가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사람을 살리려면 죄를 져야 했다고요. 그가 고개를 들었답니다. 그 눈빛이 이전과 달랐어요. 복수의 눈이 아니라 고통의 눈이었죠. 그분 말이 맞아요. 그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땐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나는 그를 바라봤죠. 그 사고로 동생이 죽었잖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더라고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내 귀를 때렸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매일 죽어가고 있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투석 때문이에요? 그래요. 그 아이는 지금도 병원에 있습니다. 그가 나를 봤어요. 그 눈빛 속엔 분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죠. 그럼 왜 나한테 복수했어요? 복수를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죠. 하지만 당신을 보고 나서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했답니다. 그럼 왜 계속했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멈추면 그 아이가 죽을 것 같았어요. 그 말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죠. 그 아이 치료비, 우리 결혼 돈이었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대답 대신 두 눈이 흔들렸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죠. 그럼 나는 치료비였네요. 내가 웃었답니다. 그 웃음이 깨진 유리처럼 갈라졌어요. 그가 다가왔죠. 그렇게 말하지 마요. 그의 목소리가 깊었어요. 나는 당신을 이용했지만 당신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 말이 너무 늦었더라고요. 그 사랑, 죄 위에 세워진 사랑이었으니까요. 그 사랑,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만들었어요. 내가 말했답니다. 당신도 아버지도 결국 똑같아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누군가를 희생시켰어요.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린 둘 다 살아남기 위해 남을 망가뜨렸죠.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죠. 그 소리가 울음처럼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의 절규가 밤 공기를 타고 흐르는 것 같았더라고요. 하지만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나는 이제 멈추려고요. 무슨 말이에요? 병원을 팔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분했답니다. 동생 치료비, 이제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떠날 겁니다.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떠나요? 그래야 당신이 자유로워집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죠. 난 괜찮아요. 아니요, 당신은 괜찮지 않아요. 그가 내 눈을 똑바로 봤답니다. 당신은 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가 만든 거예요. 당신이 여기 있으면 나도 계속 죄를 짓게 될 겁니다.
그 말이 무거웠죠.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으려다 멈췄어요. 그 손끝이 허공에 머물렀더라고요. 마치 내게 닿을 자격이 없다는 듯이요. 처음엔 당신 얼굴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그 얼굴이 그리워지더군요. 그 말이 가슴을 때렸어요. 그럼 그게 사랑이었나요? 그게 죄였죠.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웃음이 아닌 절망 같았죠. 하지만 내가 가진 유일한 죄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그도 눈물을 닦지 않았더라고요. 그냥 흘러내리게 두었죠. 마치 그 눈물이 마지막 고백이 되길 바라는 듯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참고 살아요? 내가 묻자 그가 대답했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빚졌으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깊었어요. 그 빚을 다 갚기 전엔 웃을 수가 없어요. 그가 돌아섰어요. 그 뒷모습이 너무 멀어 보였죠. 이제 그만 쉬세요. 그 문장이 마지막처럼 들렸어요. 그가 천천히 걸어나가며 말했더라고요. 동생 수술이 끝나면 난 사라질 겁니다. 그럼 나한텐 뭐가 남아요? 내가 외쳤답니다. 당신은 사랑을 주고 죄를 가져가나요? 그가 멈췄어요. 잠시, 아주 잠시 고개를 돌렸죠. 당신이 울어준다면 그게 내 구원입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 남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세상의 끝처럼 울렸죠. 그리고 나는 그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답니다. 하얀 벽, 하얀 천장, 그리고 천천히 울리는 기계음. 비, 비. 그 리듬이 사람의 심장 같았어요. 규칙적인 듯 불안하게 뛰었죠. 그곳엔 그의 동생이 누워 있었더라고요. 피가 천천히 기계를 타고 돌아갔답니다. 몸이 말라 있었어요. 살색 대신 회색빛이 스며 있었죠. 투석 바늘이 팔에 꽂혀 있었더라고요. 기계가 숨을 쉬는 소리, 그게 병실의 유일한 대화였어요. 남편이 옆에 앉아 있었죠. 고개를 숙이고 손끝을 만지작거렸답니다. 그 손이 아주 조용히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문가에 서 있었죠. 발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더라고요. 그는 나를 보지 않았어요. 마치 나를 보면 모든 죄가 드러날 것 같았던 듯이요. 수술은 언제예요? 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그가 천천히 답했어요. 오늘 저녁입니다. 그 말이 참담하게 들렸죠. 그렇게 오래 버텼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의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더라고요. 나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그의 동생은 눈을 감고 있었죠. 눈두덩이 아래엔 파란 그림자가 졌답니다. 생명과 죽음 사이를 오가는 듯한 그 표정. 많이 아팠겠죠. 내가 중얼거리자 그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네. 오래 참았죠. 그의 목소리가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더 슬펐어요. 그 아이는 늘 웃었어요. 죽는 날까지 사람들을 위로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나왔더라고요. 나는 침대 머리맡을 손가락으로 쓸었답니다. 당신은 그 아이를 살리려고 나와 결혼했죠. 내 말에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침대 시트 주름을 정렬했죠. 그 아이는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내가 어떤 거래를 했는지 나도 몰랐어요. 내가 속삭였죠. 당신이 그런 사람일 줄. 그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눈빛이 어딘가 맑아졌더라고요. 마치 무언가를 놓아버린 사람처럼요. 나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바깥 창으로 햇빛이 들어왔답니다. 흰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죠. 그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주름, 피로, 그리고 죄책감. 모든 감정이 한 얼굴에 새겨져 있었더라고요. 당신은 후회해요? 그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천천히 떨어졌죠. 그날의 선택, 그날의 서명, 그리고 당신을 만난 일까지.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나는 말없이 의자에 앉았더라고요. 기계음이 일정하게 이어졌죠. 내가 그날 서명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그가 천천히 목소리를 냈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매일 죽는 기분입니다. 그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조용해서 더 슬펐죠. 인생은 이상하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살리려다 죽이고 미워하다 사랑하고. 나는 고개를 숙였더라고요. 눈물이 손등으로 떨어졌어요. 그가 내 손을 덮었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이 죄처럼 느껴졌죠. 마치 뜨거운 불에 데이는 것 같았더라고요. 이제 그만 울어요. 그가 속삭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사라져요. 그 한마디가 심장을 덮었죠. 그때 투석기 알람이 짧게 울렸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알림을 끄고 나갔어요. 그 짧은 소리 사이로 공기 속에 미묘한 냄새가 퍼졌죠. 소독약 냄새, 그리고 눈물 냄새가 섞였더라고요. 희미하게 철 냄새도 났어요. 마치 죄가 냄새로 변한 것처럼요. 나는 중얼거렸답니다. 그 냄새 아직도 남아있네요.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이 다시 맑아졌죠. 아니요. 이젠 사라지는 중입니다. 그 말이 느리게 그러나 단단하게 떨어졌어요. 마치 기도처럼요. 창문 밖으론 늦은 햇살이 번졌죠. 병실벽에 반사된 빛이 마치 누군가의 마지막 숨처럼 흔들렸더라고요. 그 빛이 하얀 침대 시트 위에 떨어졌답니다. 그때 그의 동생이 아주 미세하게 눈을 떴어요. 가느다란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죠. 그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더라고요. 형? 그 한마디가 공기를 갈랐어요. 너무 약한 목소리였죠. 하지만 그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크게 들렸어요. 그는 눈물을 삼켰답니다. 괜찮다. 다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이 자신을 향한 위로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말하기보다 자신의 영혼을 위로하는 듯이요. 나는 입을 막았죠. 그 순간 모든 죄가 눈물처럼 녹아내렸더라고요. 하얀 침대 시트 위로 새빛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는 알았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우리의 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끝은 이 아이의 숨 위에서만 올 수 있다는 걸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밤새 울던 바람이 잦아들고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죠.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더라고요. 손엔 식은 커피가 들려 있었어요. 그 잔 위로 하얀 김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답니다. 하얀 복도에서 울리던 기계음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어요. 그 음향이 자꾸만 반복되었죠. 마치 그것이 내 심장의 박동이 된 것처럼요. 은하 씨,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그가 서 있었더라고요. 어제보다 더 수척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묘하게 평온했죠. 마치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처럼요. 동생은요? 내가 물었답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그 말이 새벽 공기처럼 맑게 들렸죠.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더라고요. 살 수 있대요? 네. 아직은 모르지만 적어도 희망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안도와 슬픔이 묘하게 섞여 있었답니다. 그의 어깨 위로 새벽 햇살이 번졌어요. 금색과 주황색이 섞인 빛이 아직 어두운 밤의 잔해를 밀어내고 있었죠.
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어요. 축하해요. 그 말이 나오자 눈물이 따라 나왔죠. 조심스러운 눈물이었어요. 그가 고개를 숙였더라고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그의 손등엔 작은 상처가 있었어요. 밤새 동생 손을 붙잡고 있었던 자국 같았죠. 그 상처가 이상하게 따뜻해 보였답니다. 처음엔 당신이 미웠어요. 내가 말했어요. 아버지도 당신도 세상도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나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가 고개를 들었더라고요. 약하다고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죄일까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외면하는 게 죄죠. 그게 제가 한 짓이었어요. 그 말이 새벽 공기처럼 스며들었죠. 나는 눈을 감았어요. 나도 그랬어요. 아버지를, 당신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움이 커졌어요. 나의 말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그 미움 속에서 내가 더 작아졌어요. 그가 한 걸음 다가왔더라고요. 이젠 나를 미워하지 말아요. 그럼 당신은 나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놓아주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들어왔답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마치 죄책감이 투명해진 것처럼요. 사람은요. 내가 속삭였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 같은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그 자리가 얼마나 추운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가 살짝 웃었죠. 그 웃음 속엔 슬픔도 평화도 함께 있었어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말했어요. 아니요. 이제야 약함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조금 강해졌을 뿐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커피 향이 흩어졌죠. 햇빛이 그의 어깨를 감싸기 시작했어요. 그 빛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날 내가 당신에게 무릎 꿇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그가 낮게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미안해요. 당신이 미웠던 건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상처 때문이었어요. 내가 말했더라고요. 그가 내 앞에 섰답니다. 햇빛이 둘 사이를 가르고 있었어요. 그 빛이 따뜻했죠. 마치 두 사람을 다시 이을 수 있을 것 같은 온기였어요. 우리 다시 살아봐요. 내가 말했어요. 죄가 아니라 삶으로. 그는 미소 지었죠. 그게 가능할까요? 사람이 사는 건 매일 용서하는 거라면서요.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더라고요. 손끝이 따뜻했어요. 마치 새벽 공기를 녹이는 온도 같았죠. 그때 병원 6층 창가에서 그의 동생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희미한 미소로 손을 흔들고 있었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듯 했어요. 햇살, 바람, 눈물, 그리고 죄까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우리는 새로 태어나는 아침의 빛 속에 서 있었어요. 우리의 죄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무게가 아니라 기억이 되어가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봄이 다시 왔어요. 병원 앞 벚나무가 잎보다 먼저 향기를 흘렸죠. 그 향기 속에 지난 시간들이 천천히 녹아내렸어요. 나는 여전히 그 병원 근처에서 살아요.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고 그가 앉았던 의자에 잠시 시선을 두곤 했어요. 커피 김이 피어오를 때마다 그의 말이 들려줘. 살아줘요. 그게 나의 구원입니다. 그 한 문장은 이제 내 하루의 기도처럼 남았어요. 그의 동생은 건강을 되찾았더라고요.
천천히 아주 느리게 걷기 시작했죠. 그때마다 그가 하던 말이 떠올라요. 사람은 결국 서로의 생명을 이어주는 존재야. 그 말이 이제야 조금 이해되답니다. 나는 병원 봉사자로 일하고 있어요. 처음엔 두려웠죠. 환자들의 숨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밤의 기계음이 다시 들렸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무섭지 않아요.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하루는 병실에서 한 할머니가 물었어요. 아가, 용서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니?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더라고요. 아니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안 하면 더 아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럼 너는 이제 다 괜찮니? 나는 대답했어요. 괜찮아지려고 사는 중이에요. 그 말이 내 안에서 오래 울렸죠. 괜찮아지려고 사는 중, 그게 지금의 나였어요. 가끔 새벽 병원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올 때면 생각해 봅니다. 그때 우리가 마주했던 새벽처럼 용서도 그렇게 조용히 오는 거라고. 소리 없이, 냄새 없이, 하지만 확실하게 스며드는 것. 나는 그 새벽을 기억해요. 그의 손끝, 그 미소, 그 침묵까지. 이제 그 기억이 나를 괴롭히지 않더라고요. 그건 지나간 게 아니라 내 안에 남아 자라는 거니까요. 가끔은 편지를 써요. 보낼 곳은 없지만 그를 향한 글들이 손끝에 남아 있어요. 당신이 떠난 뒤 나는 처음으로 내 삶을 들여다봤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나를 살린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살렸다는 걸. 시간은 흘렀답니다.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엔 하얀 눈이 내렸어요. 그 눈 위로 아이들이 뛰놀았죠. 그 웃음소리가 낯설지 않았어요. 그 속에 우리의 과거가 묻혀 있었더라고요. 사람은 다 그렇더라고요. 누군가의 시간 위에 또 다른 시간이 쌓이고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이젠 가끔 병원 창문 너머로 그의 동생을 봐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죠. 그때마다 느껴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햇살이 따뜻했어요. 눈을 감으니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그 안엔 커피 향과 봄의 냄새가 섞여 있었답니다. 나는 천천히 속삭였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용서란 있는 게 아니라 다시 걸을 힘을 얻는 일이라는 걸. 인생은 반복되는 계절 같아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겨울이 와도 다시 봄이 피죠. 미움도 죄도 슬픔도 결국 흘러가요. 남는 건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뿐이에요. 오늘도 그 마음 하나로 우리는 살아가요.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영원히 그럴 거예요. 마치 계절이 다시 돌아오듯이, 마치 봄날의 향기처럼 우리의 용서도 다시 피어날 거니까요.